고민이 없으면 말이야 사람이 아니겠지. 하지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하고 내가 이제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도 그것을 천천히 해보면 돼요. 그냥 막 풀어가지고 막 숫자 구해서 숙제 끝났어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숙제 다 안 해도 돼요. 다 안 해도 돼요. 20문제가 있는데 한 10문제만 진짜 똘똘하게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면 다음에 또 나머지를 보면 돼요. 근데 막 그냥 대충 풀고 외워서 풀고 하면 지금 테스트할 때 제대로 못해요. 나중에는 문제 바꿀 겁니다. 숫자 바꾸고 문제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이제 처음을 하지만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막 이제 좀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숫자도 지금 그 다른 반에는 그 A 반 애들은 다 바꿨습니다. 문제 바꾸고 숫자 바꿔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그걸 따라가냐는 문제지. 내 목표가 28번까지 맞추는 게 목표인데 그때까지 맞으면 최소한 3등급 이상 나오겠죠. 자 볼게요. 161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n이 2 이상이다. 써 있는 대로 그냥 문제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y는 x분의 2. 자, y는 x분의 2 이게 기억나느냐가 문제인데 첫 번째. 자,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기억나냐? 그리고 실제로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잘 안 나. 어저께 어떤 문제인지.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뭐냐면 점을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 1 대입하면 얼마야? 2.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1이고. 네, 1이고. 깜짝 놀랐다. 4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점점 내려간다는 것 이렇게 찍다 보면 이 분수함수구나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고 x에 0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분선이 있는 거죠. 정분선.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고1 것도 끄집어내고 그걸 다시 보면서 고1 거 뭐가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선생님한테 그걸 질문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메꿔야 돼요. 지금부터 물론 필수 고1 개념이 있는데 이 한 번 보면 진짜 수투 한 권을 보든 수원 한 권을 보든 미적분 한 권을 보든 고1 내용은 다 나옵니다. 한 권만 제대로 보면 된다고. 어려운 거 뭐 그런 거 안 풀어도 다 나와요. 그냥. 여기 지금 분수함수 나왔잖아요. 평행 이동한 것도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자 여기까지 읽었고 자 y는 마이너스 x 2n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면서 이렇게 가겠죠. 만난다 했으니까 이렇게 만난다 하겠죠. 응? 거기서 또 있어요. 거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엄청 크거든요. 엄청 커서 만난다는 거죠. an, bn이다.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bn이고 맞나요? 네. 그런데 이 길이가 ln이고 자 이거예요. 그리고 n분의 ln 답이 해볼까요? 이 점이 뭐예요? 이 점? 이 점? 이 점이 뭐예요? 이 점? 2n. 이 점이 뭐예요? 2n. 2n.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2n 루트 2겠죠? 그런데 멀리 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 촘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AN, B, A, LN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답은? 예. 답이 2루트 해야죠. 다시 말해봐. 다시 마지막. 자, 분수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럼 이제 n이 커지면 이게 더 멀리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만나는 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하고 여기 닿는 점하고 x 닿는 점 사이 거리하고 거의 비슷해지지 않아요? 예, 여기가 촘촘히 더 짧아질 거 아니야? 가면 갈수록. 극한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계산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이제 계산으로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수학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수학적 감각. 그러니까 리미트로 간다는 것은 수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은 n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수함수를 멀리서 보면 뭐가 보이냐면 x축, y축밖에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 x축, y축밖에 안 보여요. 물론 믿어지지 않겠죠. 보통 학생들은 믿어지지 않죠. 진성이 이리 와봐. 휴수도 이리 오고. 이리 와, 이리 보자. 한번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 있잖아. 좌표다. 자, 이게 지금 x분의 1이야. 맞아?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지금 되게 이게 돼 있잖아.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때? x축, y축밖에 안 보여. 멀리서 보면 지금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한 1억 뭐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1억 간다고 생각하면 결국 x축, y축 만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보여. 이 초록색이 지금 x분의 1이라는 함수란 말이야. 그렇죠. 원래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공부를 한다. 그래프를 좀 공부한다. 근데 이 극한이라는 것은 저 멀리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이 그냥 이게 애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면 공식으로만 바라보는 거야. 공식으로. 이것은 어떻게 해서 푼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있지. 자, A형과 B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계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 알려줄게. 그리고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2차 함수에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 자, 보자. 이 x값을 알파 n이라고 하고 첨자도 계속 씁니다. 여기는 베타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ln이 누구냐면 베타 n에서 알파 n을 뺀 값에다가 뭘 곱한 거? 루트 2를 곱한 거야. 진석이 여기까지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범수 돼? 진짜? 믿어? 나중에 루트 2 안 해가지고 1대1 대 루트 2잖아.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 대 루트 2야. 그러면 이 알파 n, 베타 n의 특징이 뭐냐면 만나는 점의 x좌표니까 x분의 2랑 이것이 만나는 점 x좌표인데 x를 넘어가서 하면 2차 함수가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나는 그래프식 되게 좋아해요. a분의 마이너스 반절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두 알파인 베타인이 작은 녀석은 이 녀석이고 큰 녀석은 이 녀석인 거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그럼 결과적으로 베타인에서 알파인을 빼면 2배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거기다 루트 2만 곱해주면 1차 개수가 2루트 2가 되는 거죠. 나는 그래프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 이걸 가지고 차를 구하려면 합의 제곱 빼기 4알파 이런 거 그 공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죠 분명히. 선생님 그래프식 썼잖아. 미안합니다. 그래프식은 내가 좋아합니다 진짜. 그래프식을 그러니까 2차식에 그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도 여기서 무슨 이걸 구하는 데 있어서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의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있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의
4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어쩌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는 그네용씨도 써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162는 우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도 28번 수능 무궁화 2개짜리를 봅시다. 자, 166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166번. 수능 14번 문제, 고3 문제인데 도형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문제 한번 잠깐 해봐요. 1, 2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읽어서 한번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생각 한번 해봐요. AN, O, CN, 넓이. 이 책을 보면 중학교 도형은 다 나온다. 진서가 찾았냐? 뭔가? 단서? 계산만 하면 되냐? 아니면 아직 단서 못 찾았냐? 찾는 건지 못 찾는 건지 그게 뭔 말이야? 뭔가 그 계산할 도구는 있어? 이거 계산만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어? 뭐 바뀐 건 한번 계산해봐. 뭔가 나왔으면. 필수 찾았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고. 범수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본주선 이거 어디? 본주선 그려가지고 사람통에서 이거 넓이랑 저거 넓이 쓰는 거예요. 오, 그래도 되죠. 네, 그래도 되죠. 네, 그래도 돼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내저번인데요. 내저번이 나오고 넓이하고 관계가 돼 있으면 어떤 내용을 주로 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게 그 삼각함수의 극한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1에서도 똑같이 쓰고 수1에서도 수2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수2에서 뭐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 어떤 걸 쓰냐면 바로 이 논리를 씁니다. 근데 중학교에서 나온 논리죠.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내저번이 있어요. 그러면 수직이 있고요. 이건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쓰는 거예요. 이 반지름이 다 R이에요. 그러면 세 개로 나누죠. 지어가는 그거. 네. 그래서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더한 것이 전체 넓이다. 이런 논리 쓰는 거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높이가 공통적으로 반지름이죠. 바로 얘를 씁니다. 이거 얘를 씁니다. 얘를. 그러니까 그
큰 것도 안 쓰고 그냥 기본적으로 막 대적으로 넓이 나오면 이걸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되는지? 자, 그럼 우리는 이쪽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지름을 구한 다음에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네, 그럼 높이잖아요. 이 높이. 밑변 여기 있는 거고.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n,1이에요. n,1이니까 여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밑변 있고 반지름이 있으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은 이 값을 넓이를 이 값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됐죠? 써볼게요. 자, SM은 2분의 1 이런 거 조심해야죠. 밑변의 길이는 n제곱 더하기 1이고요. 반지름은 넓이를 알죠? 이 전체 넓이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1인데 그것을 2분의 3병 n이 있고 1이 있고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있고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 약분 되고 여기 극한은 얼마야? 여기 극한. 이거 극한. 2분의 1. 여기 또 n을 나눌 거 아니야 이렇게 n을. 여기 n분의 n이니까 이거 얼마? 2분의 1.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분. 4분의 2분의 1. 집에 와서 울지 않으려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2분의 1. 4분의 1이에요. 다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벽하게 쓰지 않고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쁘게 다 써도 소용없잖아요. 너네들이 풀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들이 해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꼭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게 할만하잖아요, 사실. 할만하잖아요.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어디선가 막히잖아요. 그 막히는 부분이 바로 다시 질문해야 할 지점이 되는 거죠. 167번도 그냥 원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도전해보고요. 꼴립이 2개짜리가 169번이 있네요. 자, 169번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별로 그렇게 3점짜리인데 꼴립이 2개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y는 x분의 1이라는 게 있고요. n분의 1x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 만원점이 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y는 n분의 1x는 도형으로 보면 뭐가 나올까요? 이 그림을 그리면 네? 진짜 뭐가 나온다고요? 1차 함수 아니에요? 맞아요. 1차 함수예요. n분의 1 때문에 이걸 1차식입니다. 직선입니다. 원점 지나는 직선. 네, 그겁니다. 함수로 보면 n이 상수고 수열의 극한으로 보면 x, y가 상수인 거죠. 네, 직선이에요 그냥.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좀 감각적으로 뭔가를 키우면 좋겠는데 그 극한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n,1이거든요. 이 점이. 근데 n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게 x축이고요. 얘가 y축이고요. 어디다 보냈을까? 한 1000,1이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할게요. 1000,1 있어요. 그러면
원점하고 이 점을 쭉 연결을 하면 그건 어떻게 생길까요? 1,1이면 여기서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여기서 총 원점까지 지나면 거의 평행하게 가지 않을까요? 그죠? 네, 평행하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릴 건데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이 0.5. 네, 2분의 1이에요. 아까 여기 극한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멀리 가면 이 반지름은 2분의 1로 간다고요. 아까 여기 구해가지고 이만큼 어디로 가냐 했을 때 2분의 나왔잖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로 했잖아요. 2분의 1 밑변 높이 반지름 그리고 밑에 n이 있었잖아요. 얘가 2분의 1로 간다고요. 말이 멀리 가면 n, 2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이 공식을 잡으려고 이렇게 짧게 잡았지만 멀리 가는 눈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극한을 좀 더 바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것은 식을 세워야만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극한은 이 n이라는 숫자가 엄청 큰 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큰 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이제 이걸 보고 원이 엄청 크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요. 엄청 크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이런 거지만 그래도 한번 맛보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보면 달라지니까 식으로만 접근한다 이런 생각은 좀 달라요. 이건 좀 달라요. 문제는 풀이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원이 있습니다. 계산만 하는 문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n이에요. n이에요. 그러면 n이 엄청 커요. 이게 1억이야. 그러면 1억분의 1 x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n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나와. 1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거기를 쭉 이을 거라고요. 이렇게. 그게 수평 네.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만나는 점의 y좌표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간다고? 자, 극한값이 어디로 갈까 그 말이야. 자, 이 도형을 조금 더 줄여서 한번 도형을 늘려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n인데 n 대입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좌표가 누구냐면 n, 1이에요. 맞죠? 네. 근데 원을 크게 크면 할수록 이 점하고 이 만나는 점하고 이 점하고는 거의 붙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원의 반지름이 어디로 가겠냐 이 뜻이야. 이게 중심이 원이었는데 반지름이 어디로 가겠냐. 이 위에 있는 점은 n, 1이란 말이야. 네. 그럼 어디로 가? 올라가는 거. 이게 1인데? 상수 1이야. n, 1. 이게 안 변해. 그럼 생각해봐. 어떤 선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 선이 있는 거야. 여기서 접해. 여기가 이제 n, 1이야. 여기서 접한단 말이야. 그 원을 접하게 원을 엄청나게 크게 그리면 그릴수록 여기하고 어때? 굉장히 붙어 나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만나는 점, 이 점,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도 y좌표는 얘 y좌표 1과 비슷해진다는 거야. 거의 붙는다는 거. 그렇지. 아니 원이 크면 클수록 붙는단 말이야. 이게 성질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의 변화를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야. 원이 봐봐. 여기서 원을 조그맣게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생각을 해봐. 얘하고 어때?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 정도 그림이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굉장히 크게 그리면 여기서 거의 붙다시피 간 다음에 저 위로 간 다음에 도른 다음에 이렇게 올 거라고. 또 거의 여기 원도 가까이서 보면 거의 선분이란 말이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직선이 만나는 원과 만나는 점이 이 점 앞에 있는 점이고 n, 는 여기 있지만 이게 이거하고 거의 붙게 된다는 뜻이야. 원이 크면 크죠. 응, 그렇지. 원이 크면 클수록 안쪽으로 통과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이 점에 y좌표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1보다 작아요. 얘가 1인데 이 점에 y좌표가 1인데 얘를 1보다 작겠지. 하지만 점점 어디를 향해서 가? 2를 향해서 간다고. 반지름이 2를 향해서 간다고. 답은 넓이는 뭐? 파이라고. 넓이 물어봤지? 그런 거 같아요. 네. 어디냐 문제가? 아 169번. 아니요. SN이 넓이잖아. 그럼 답이 파이야. 그래서 반지름 1로 가니까. 자, 어떤 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 하나의 특징. 근데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만 풀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생각을 하라. 이 지금 극한이 공식을 통한 문제를 풀고 우리가 이제 식으로 문제를 풀고는 있지만 꼭 그거에서 멈추면 안 된다. 특히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삼각함수의 극한이라든지 지수로 극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없으면 다 공식이 돼버려. 그러면 뭐 계속 어떤 식에다가 공식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입 못한다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n분의 1이 이렇게 있어요. 좀 크게. 근데 이게 n이에요. 여기 쫙 연결하면 이 점이 n, 1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점에 y좌표가 필요합니다. 이 y좌표가 반지름이니까 y좌표를 n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저번 시간에 그 얘기한 게 있는데 물론 이게 n이죠.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면 반지름 여기서까지 n이잖아. 네. 맞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식이야. 이 식. 그러면 얘가 r이라고 놓으면 우리는 r 구하고 싶으니까 r이라고 놓으면 y좌표가 r이라는 거야. 그럼 x좌표가 뭐야? 네, 맞죠, 맞아요. 이게 n분의 이게 n 대 1이니까 nr이에요. nr 제발. y좌표가 r이니까 nr x좌표. 이거라고요. 피타고라스. 뭐 이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할까요? 계산을 일로 가죠? 잠깐. 이게 뭐 어려워서 이걸 안 하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풀이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한이라는 생각을 해야 나중에 다른 것을 접근할 수 있어요. N을 한번 다시 설명해 여기 날. 자, 이 점에 R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 점에 무슨 좌표가 R이야? 자, 너는 열심히 해야 돼. Y가 R이라고. Y가 R이니까 넘어가서 NR이라고. 그래 대입한 거야. Y가 R이니까 X좌표는 NR이다. 이렇게. 이것은 그 미적분 아니에요. 수투예요, 수투. 뭐 수원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옛날 문제인데 그렇게 옛날에는 킬러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면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풀이가 좀 긴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175번 한번 봅시다. 옛날에는 킬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21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어요. 21번이라고 무조건 못 푸는 게 아니라 거기 177번처럼 13년도 실시한 A는 문과예요. 3월달 교육청 21번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킬러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킬러 개념이 없었어요. 자, 175번을 한번 해볼게요.
풀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는 계산이 복잡한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뚫어야 돼요. 실패도 좀 맛보고 그래야 돼요. 자, 이렇게 세 줄밖에 안 됐으니까 자연수 n에 대하여 1,0을 지나고 쭉 긋고 1,0을 지난대요. 1,0을 지나고 n,n에서 y는 x와 y는 x가 있나봐요. y는 x가 있고요. n,n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된대요. 이 점은 지나고 여기 n,n 에서 접하기 이렇게 있나봐요. 너무 크게 잡았다. 오늘 못 그리겠다. 여기서 접하면 난리 나는 건데, 자, 한 이 정도만 우선 잡아보고 접하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접하기 여기서 접해요.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n,n에서인데 이게 접하는 거야. 이게 n,n이야.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중심은 어디 있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만나는 가운데 위치에 있고 이 점과 접하니까 수직으로 지나는 위치에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 있고 맞죠? 여기 어딘가 있고 원이 이제 지나는 형태에 있겠죠. 1,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중심이 여기 있다고 보장을 못하죠 아직은. 이게 꼭 지난다고는 했지만 여기 살짝 위에 떠 있을 수도 있죠.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밑에가 이제 좀 그냥 우선 이렇게 할게요. 가운데를 지나고 한 이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아래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그건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1,0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고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겠냐? n,n을 지난다. 어떤 생각? 어떤 생각? n이 내인 거예요. 그래서 n이 작아지면 안 돼요. n이 줄어들면 안 돼요. n을 더 줄이면 안 되냐고?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어서 조금 적당히 작아가지고 어떤 성질을 찾은 다음에 늘려도 되고 n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은 무한대로 가는 게 지금 여기서 베이스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그림 그리기가 좀 곤란해서 약간 작게 한 다음에 힌트를 찾은 다음에 올려도 되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선은 이게 y는 x니까 이 직선은 뭐야 우선? 마이너스 x. 그렇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곱하기 2n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 이 정도는 그냥 뭐 n,n을 지나니까. 그럼 이 중심은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는 2n-a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는 있겠지. 그리고 1,0과 거리랑 이 거리가 서로 같겠지. 반지름이니까. 그렇지. 원은 중심과 반지름만 이용을 합니다. 자, 어떤 다른 성질은 못 쓰겠어. 그런데 미지수로 놓을 텐데 a, b라고 놓기에는 좀 문자 두 개니까 최소한 우리는 a만 구하면 되니까 조건 하나, 반지름이니까. 네, 반지름이니까. 한번 계산해볼까요? 그러니까 원을 만났는데 중심과 반지름을 생각한다. 그 사람은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점이 있어. 원 지나는 점. 그럼 이걸 지난다고 했으니까 중심에 이렇게 이어봐. 그 사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풀이도 지금 할 거예요. 바로 성질을 쓰는. 그런데 반지름, 중심 반지름. 그러니까 중심을 이렇게 놓는다는 것 자체가
상에서 원래 중심을 뭐라고 놓고 거리 가까운 거 하잖아. 응? 수학 상에서 그거 그냥 그거 쓰는 거야. 자 해볼게요.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는 루트는 뺄게요. 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는 물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도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로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이 식에서 미지수는 누굴까요? 범수야 미지수 뭡니까? A입니다. A를 찾는 거예요. N은 미지수가 아닙니다. N은 미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N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N으로 나타내야 넓이를 표현하고 뭘 보냈냐 근데 X좌표, Y좌표.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N으로 나타내줘야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지. N은 상수입니다. 여기서 A를 구하는 겁니다. A. 근데 2차식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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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이 없어집니다. A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1차식만 쓸게요. A제곱은 다 뺀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여기서 보면 A제곱 빠졌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쪽도 A제곱은 앞에 지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똑같네? 이 자체가 똑같네? 나도 안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이거 다 없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있고요. 여기는 2n제곱이니까 여기 2n제곱이 있고요. 2a는 얘만 1과 얘만 넘어가면 되겠다. 마이너스 2n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맞죠? a는 n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N이고 이게 BN이라고 이제 거기서 좀 잡았는데 맞죠? AN에서 BN을 빼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돼? AN 마이너스 BN.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A 마이너스 2N이고 A는 여기서 구했으니까 2N제곱 플러스 1에서 2N이고 분모 N제곱 있죠? 그럼 극한값은? 분모에 N제곱이 있으니까 2가 답이겠죠? 답이 2죠? 네. 자,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주 본질적인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것들이 엄청난 공식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 수열의 극한은 마지막 딸랑 그 마지막 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 딸랑 그냥 여기다 n제곱 쓰고 극한 구하라 그걸 딸랑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원, 직선 고일 겁니다. 자, 또 하나 해볼게요. 다른 풀이에요. 논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접한다라고 되어 있고 n제곱이 있고 여기 1,0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원이 너무 허접하네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의 상태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원에 지금 두 점이 있네요. 여기는 수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해왔겠죠 당연히. 이거 보는 순간 이런 보조선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맞을 생각이 없는 거죠. 나는 그거 안 맞고 싶어 선생님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다른 점을 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결해서 반지름이긴 한데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현이 됩니다. 그러면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이 중심을 지납니다.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이 중심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 1번 직선이랑 이 2번 직선의 교점이 중심입니다. 교점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1번 직선은 아까 구해둔 것처럼 계산하면 되죠. 얘가 y는 x니까 1번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n,n 지나니까 1번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n이었죠. 네. 그런데 2번 직선은 이 녀석 둘이 연결한 직선의 수직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현의 기울기가 뭐냐면 n 빼기 1분의 n이에요. 현 기울기가 n 빼기 1분의 n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2번 기울기는 마이너스 n 그렇지. 기울기 알고 또 중점을 지나는 거니까 중점은 2분의 n 더하기 1 2분의 n 이러겠죠. 이 두 점의 중점이니까. 맞아요? 무슨 됐냐? 자, 그러면 기울기 알지, 지나는 점 알지,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써보면 2번 직선은 y는 n-1 지나는 점, 이게 바로 2번 직선이 되는 거예요. 얘가 1번 직선이고. 됐나요? 얘네도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날지 모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났든 계산이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계산력을 키우면 좀 복잡하게 해도 그걸 풀 수 있다고요. 풀이법이 한계가 아니에요. 학생마다 막 다른 풀이를 해낸단 말이야.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하는 애들이 다르게 푼다고. 자, 그러면 얘하고 교점 구할 때 같다라고 놓는 거죠. 한번 얼마나 계산이 복잡한지 한번 봅시다. 얘랑 같다. 그러면 얘랑 바로 분배 법칙 해가지고 쓸게요. 마이너스 n분의 n-1 x. 얘랑 곱하면은 2n 플러스네요. 2n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2가 있으니까 2를 곱해가지고 n을 곱해가지고 2n분의 n제곱 이렇게 쓸게요. 맞죠? n을 곱하면 자, 그럼 정리.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더하기가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 그냥 2n을 곱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nx 4n 제곱. 자, 이 정도면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계산도 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마이너스까지 같이 곱할게요. 2n 플러스 2x 2n을 곱했으니까 2하고 마이너스를 같이 곱해주면 돼요. 2n이니까 그냥 여기 둘이 계산해서 2n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x를 찾는 거죠. 마이너스 2nx 마이너스 2nx 없어져요. 그리고 2x가 남고 얘가 넘어가면 2n 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x 값이 나오는 거죠. n 제곱 더하기 2분의 1. 아까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은 해야 하는 거죠. 이 정도 계산력도,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은 끝까지 해봐야 돼요. 그럼 계산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힌트를 주면 어떻게 하냐면 얘가 AN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BN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여기다 BN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BN은 마이너스 AN 더하기 2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AN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N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AN에서 AN이 얘고 BN인데 AN에서 BN을 빼면 2N제곱이 생겨요. 극한값은 2고요. 분모가 N제곱 최고차만 본다고 했으니까. 자, 계산이 좀 복잡해서 선택을 했고요.
풀이법이 한계가 아니다. 어? 이거 괜찮아. 이게 좀 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순간적으로 이 그림 자기도 모르게 보조를 그렸어. 아 이게 생각났어. 이게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해야죠. 근데 하다 보면 이쪽이 생각날 수도 있고 이쪽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잡았으면 그걸 끝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계산력이 크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복잡한 내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뭐가 생각날지 몰라요. 넘겨봐요. 넘겨보면 178, 179, 180, 1다 이게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서 자 181번 한번 해볼게요. 꽃잎 두 개가 붙어 있네요. 자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무게중심.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냐? 그렇죠. 그거만 알면 되는 거죠. 그거만 알면 되는데 왜 이게 꽃잎이 두 개일까요? 한번 볼까요? 꽃잎이 두 개인 이유가 궁금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냥 풀이를 보면 쉽잖아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풀이를 보면 이제 막 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못 풀었지 한 거. 그것은 결국에 많이 해놓은 사람한테는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많이 해놓는 사람. 처음에 얼죠 그냥.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래요. 자 봅시다. y는 x제곱 4 더하기 n분의 1.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뭘 가리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자 둘이 만나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걸 갖다가 놓겠죠. 만나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만남을 해야 돼.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 직선은 뭐 기울기 양수지만 좀 완만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N이라고 하고 PN이네. PN이라고 하고 얘 QN이라고 할게요. 만나는. 그럴 때 O 원점이 대충 여기다가 할게요 그냥. 그러면 이 점의 좌표도 이제 알게 되면 이거의 무게중심을 표현할 수 있겠죠. 무게중심의 y좌표를 생각해라.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조건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AN이라고 했구나. AN이라고 하고 AN의 극한값. 자, 해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넣는다? 알파 N X좌표 알파 N 베타 N 이렇게. 그럼 Y좌표는 뭐라고 봅니까? Y좌표 어디다? 그러니까 어디 뭐야? Y좌표 뭐야? 불러봐. 불러. 이거 자, 그 얘기합니다. 그거. 지금 우리는 만나는 점이니까 2차식에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직선에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직선이 간단하겠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어디다 넣어도 똑같은 거니까. 간다는 거에 듣자. 물론 2차식에 넣어도 되지. 어차피 똑같다고 할 건데.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러냐면 물어본 질문이 무게중심의 y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y가 필요한 거야. 만약에 y좌표 안 물어봤으면 y 안 구할 거야. 자, n분의 1 알파 n 더하기 1 n분의 1 베타 n 더하기 1. 그러니까 무게중심과 y좌표 an은 아까 범수 얘기한 대로 3분의 y끼리 다 더한다. y끼리 다 더한다. n분의 1 알파 n n분의 1 베타 n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파 n 더하기 베타 n만 n으로 나타나면 되는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둘이 같다 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한 마리 쓰면 된다는 것이죠. 됐죠? 꽃잎 두 개짜리는 아닌 것 같죠? 두 개짜리인 이유는 이런 문자들을 놓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구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꽃잎 2개를 그냥 가득 찼네요. 자, 과연 꽃잎 2개짜리인지 한번 뚫어봅시다. 자, 우선 거기 있는 14년도 182번부터 볼게요. 182번 되는지 한번 봅시다. 분명히 원 나오고 접선 나오고 그러면 접점까지 연결하고 수직 표시만 하면 돼요. 보통 이런 걸 애들이 듣고 나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거로 만드는 사람은 이걸 다 다시 푼 사람만 됩니다. 아 선생님 그거 들으면 쉬운데 복습했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점수 적용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꼼꼼하게 다 푼 애들은 한 일주일만 지나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진짜 자기가 다 풀면 일주일이면 이걸 한 단어씩 이렇게 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냐 안 하냐가 결국에 차이일 겁니다. 자, 한번 그 182번 이상하게 생긴 거 한번 뚫어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첫 번째 줄 x입니다. 1,0 중심 반지름이 1 괜찮나요? 네, 그러면 괜찮죠? 자 봅시다.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천천히 그 그림 보고 막 쓰러지지 말고. 자, 원이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1,0 반지름이 1 그러면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에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1이에요. 그럼 여기는 2겠다. 첫 번째 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줄 2,0이 있다. 여기가 A인가 봐요. 이 점이 A인가 봐요. 그 그림에 써 있죠. 또 두 번째 줄 중에 읽어 나가고 있어요. C1 이게 지금 C1이에요. C1 중심이 5원이다. 여기가 이제 5원인가 봐요. 5원. 5원A에 성분 5원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뭐라고요? 원을 이렇게 또 그린다고요? 원을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것이 C2다. 됐죠? 그리고 그 중심이 O2다. 이 중심이 O2다. 그리고 또 O2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더 그린다. 보통은 3개까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대충 어떻게 그리는지 알잖아.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마이너스 1,0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이 있습니다. 그게 B래요. 원 CN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5m이다. 접선의 기울기.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이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 드디어 나왔어. 이걸 들은 사람은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데 못 들은 사람은 못 하겠죠? 자,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이제 접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울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울기를 다룰 때 바로 탄젠트 값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죠? 들어봤죠? 어떤 각의 탄젠트 값이야? x축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야. 그러면 첫 번째 녀석 x축과 이루는 각은 지금 여기거든요. 이게 세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탄젠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않았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접점의 수직을 구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가 됩니다. 얘는 1이 되고요. 그럼 여기는 루트 3이 될 거예요. 탄젠트 값이 뭘까요? 루트 3분의 1이죠. 네, 루트 3분의 1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뭐라고 했냐? AN 맞지? A1이에요. A1은 루트 3분의 1인 거예요.
A1이에요. 그럼 A2도 한번 가볼까요? A2도 접선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그려줍니다. 접선이 되게 딱 그렸어요. 그럼 또 예의를 지켜야겠죠? 수직을 이 꼭대기는 아니에요. 수직을 그려야 돼. 수직 이렇게 해서 수직. 이걸 이 보조선을 긋는 사람만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면 이 첫 번째가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얘는 2분의 1일 거예요. 맞나요? 네. 네, 2분의 1.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냐면 2분의 2에서 2분의 1 더한 거예요. 2분의 5라고 쓰지 말고 2 더하기 2분의 1로 한번 써볼게요. 그냥 그렇게 써볼게요.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 있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A2는 식으로 써볼게요. 식으로. 탄젠트 분자는 2분의 1이고요. 그죠? 분모는 피타고라스를 쓰죠. 어떻게 쓰냐? 2분의 1 제곱도 있고, 그죠? 잘못했네. 빼기를 해야죠. 그죠? 빼기를 해야 하잖아. 이 길이 제곱에서 이 길이 제곱을 빼야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2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에서 2분의 1의 제곱을 뺀 거죠. 이렇게. 됐나요? 네. 하나 더 갈까요?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더 가면. 하나 더 가면 A3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지름은 또 2분의 1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반지름은 또 2분의 1 되니까. 분모는 조금 더 늘어나겠죠. 반지름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2분의 1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승이라고 그냥 할게요. 뺀 거죠. 자, 하나 더 그려주면 이 밑에가 되면서 이렇게 밑에가 쭉 되면서 이 반지름은 2분의 1 제곱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제곱의 제곱이라서 4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네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도형을 좀 많이 하고 나면 쉬울 텐데 지금 지금 이게 그 미적분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어렵고 수원이라고 생각하면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미적분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반 A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생각을 해봐요. n번째 항의 반지름은 누굴까요? 첫 번째 반지름은 1이었고요. 그 다음은 2분의 1이었고요. 그렇지. n번째 반지름은 2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맞죠? 1부터니까. 수열이에요. 이것도 등비수열. 그럼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죠. 여기를 이제 1 더하기 1로 써도 되는데 그냥 2로 쓸게요. 계속 그렇게 썼으니까 2분의 1 제곱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 더하지. 이 반지름까지 더하지. 이 반지름까지 더하지. 등비수열 합이에요. 제곱 이 녀석의 제곱 피타고라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 문제가 뭐야? 2의 n승하고 an 곱하라고 했죠? 그럼 2의 n승과 an을 곱해볼게요. 그럼 분자가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 2란 말이죠? 이게 1승.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2만 남아요. 2의 n은 약분되고. 여기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하는 급수를 끝나고 나면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끝나요. 근데 지금은 뭐 그거 안 했으니까 그 극한칸처럼 푸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가요? 이거 어디로 가? 마이너스 2n. 무한 들어가면 어디로 가? 이거. 아, 여기. 0. 왜 그래? 맞아요. 내가 그랬잖아. 무한이라는 감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공식이 아닌 걸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 얘도 영어로 가고 얘도 영어로 가고 다 영어로 어디 뭐 얘는 여기 아닌데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얘 홀로는 영어로 갑니다. 네. 당연히 얘 홀로는 영어로 갑니다. 어쩌고 있어. 하지만 이 앞에는 영어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다르게 보아야 돼요. 어떻게 보냐? 얘는 홀로 있기 때문에 영어로 간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등비수열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공비 얼마? 2분의 1. 아, 수원하고 있죠, 수원.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원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면 또 수월하다.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을. 그리고 지금 쓰는 공식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등비수열 하면 어떻게 하냐면 1 빼기 공비. 더하는 첫째 항. 여기 이만큼 더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더하는 수열의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1 빼기 공비의 개수. 여기서부터 여기 개수 몇 개? 1승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렇지. n-1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극한. 분자는 2. 분모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자, 이거 어디로 가요? 0이 0으로 가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1 되겠죠? 1 되겠죠? 앞에 2가 있어요. 그러면 3. 제곱이 있어요. 9.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야. 꼼꼼하게 그걸 따지지 않고 하면 그렇게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뒤에 어디 간다고 했어? 0. 그럼 답이 얼마야? 3분의 2.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는 급수를 하고 나면 이게 한 방에 끝나요. 다음 주 급수는 뭐냐면 SN의 극한을 의미해요. 지금 이번 주는 우리가 AN의 일반항 수열의 극한을 했잖아요. 다음 주는 합의 극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논리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요. 여기서 그냥 한 줄에 끝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급수를 얻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자, 다시 말할게요. 등비수열 쫙 깔렸고요. 여기서 이제 관찰할 때 이제 이렇게 여기를 그냥 2분의 5로 쓰지 않고 왜 이렇게 써 날아갔느냐? 우리는 마지막 어떤 특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 풀이에서는 n번째 항까지 쫙 긋고 더하기가 빗변이고 뭐 하겠지. 이해되죠? 뭔지? 탄젠트 값, 기울기. 그래서 접선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탄젠트를 보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잘라도 어쨌든 이 각의 탄젠트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하자. 자, 183번을 한번 해볼게요. 183번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14년도 수능 18번 뒷편에 나오는 문제죠. 근데 애들이 이제 원래 이게 쉽게 그냥 쉽게 그걸 풀고 지나가는 애들도 많았는데 그걸 못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식이 안 세워져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자, 180 지금 이번 이제 오늘 할 양은 지금 145페이지 그냥 45페이지까지 할 계획인데 뒤에는 지금 꼰대 2개인 것이 191번밖에 없어요. 그냥 앞에 거 뭐 다 규칙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문제를 잡고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딱 잡고 이거 한번 뚫어보자 뭐 이렇게. 자, 183번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탄젠트 그래프라는 거예요. 탄젠트 그래프라는 것 때문에 어렵게 느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y는 n, 그러면 y는 1, y는 2, y는 3 이런 건가 봐요.
탄젠트 그래프가 일사분면에 그렇게 3개 그려져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2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려나? 작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전문선이 있고요. 쑥 올라간대요. 그리고 여기도 전문선이 있고요. 쭉 올라갑니다. 이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전문선이 있으면서 쭉 올라갑니다. 내려가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죠. 여기는 2분의 3파이고요. 여기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파이, 여기 2파이 그렇게 써 있어요. 써 있죠? 네. 자 이제 문제 읽어볼까요? y는 n. 자 y는 n. 그럼 y는 1인 거죠? y는 1이 여기 있어요. y는 1. y는 2도 그럴게요. y는 2. y는 3. y는 4. 이런 걸 안 해요.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n이 자연수고, 그럼 n이 뭐 무한대라고 저 무한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걸 안 해요. 자기가 이런 걸 하면 이 문제는 보일 텐데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n번째 수가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그림에서 A1이 지금 그림을 써줬거든요. 그림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써줬다면 그 A1을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봐봐요. 진짜 못 찾아요. 이걸 내가 지금 거기 이제 그림이랑 같이 있는데 한번 그걸 잠깐 연구해봐요. A1이 왜 그것이고 A2가 왜 그것인지 한번 연구해봐요. 만약에 그걸 이해하면 다음에 혼자 풀 때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혼자 풀 때. 왜 A1이 그 점이고 그림에 써있잖아. 왜 A2가 그 점인지 한번 그것부터 이해해봐요. 그것이 어려워요. 했어요. 애들이. 만약에 그게 뭐 바로 이해됐으면 꽤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한글로 된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이해되냐? 왜 A1, A2가 거기 있는지? 네, 지쳤구나? 모르겠어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n이 1일 때가 A1 찾기고 n이 2일 때가 A2 찾기예요. 됐죠? 네. 그러면 n이 1 찾아보자. 그럼 n이 1이라는 것은 뭐야? A1을 찾고 싶으면 얘가 누군지 찾고 싶으면 y는 1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러면 y는 1 했을 때 만나는 어디 있어? 여기 뒤에 7파이 뭐라고 써있나?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하면 이수, 그 다음 이수, 그 다음 이수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몇 번째 수가? 네 번째 수. 그러면 n이 1일 때는 몇 번째 수가? 두 번째. N이 2일 때로 n이 1. 첫 번째. 첫 번째 수가 바로 A1이다 말이야. 아까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게 A1이에요. 네. 그래서 A1이 여긴 거야. 그러면 n이 2인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A2는 찾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Y 그렇지. y는 2가 필요한 거야. y는 2를 그렸어. 했을 때 가장 작은 두 번째 수. 두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는 뭐 이게 첫 번째 수, 이게 두 번째 수잖아. 이게 A2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어려워했어요. 네, 그래서 꼰대 2개. 그래서 꼰대 2개예요. 그래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n분의 an인데 그러면 n번째 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n번째 수는 어떤 식으로 가는지 볼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첫 번째 점은 여기 있고 두 번째 점은 여기 있고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an이 점점점점 세 번째 수는 여기 있을 거고 그 옆에 있는 애한테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러지 않을까요? 위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은 점문선의 탄젠트가 거의 바짝 붙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샌드위치로 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를 정확하게 못 구하거든. x를 정확하게 y가 2라고 해서 얘가 구해지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자, 점점점점점점 보세요. n번째를 찾고 싶어요. 얘는 2분의 1, a2는 2분의 3, a3 여기 a3는 2분의 5. 그러니까 1, 3, 5, 7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n번째는 2분의 2n-1 파이 근처에 있겠죠. 바짝 붙어 있겠죠. 네, 바짝 붙어 있겠죠. 이 밑에가 바로 a의 n인 거죠. 그럼 a는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답은 앞에 n이 있으니까 파이가 답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려워서 꽃잎 두 장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애들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하고 AN이 같지는 않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그죠. 적어도 AN하고 이거하고 누가 더 커요? AN이 커요? AN이 작아요? 이거랑 A. 이거랑 AN. A는 크죠. 범주가 이 시간 되면 생각이 안 나나 보다. 여기 만나는 점에 X좌표가 AN이라고 했죠? 이건 지금 정문선 그린 거고. 그럼 AN이 여기 있는데 AN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수직선 X축 왜 그래? AN이 작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거죠. 그렇지. 이게 A3인데 A3가 이거보다 자 그러면 이 그림상 보면 여기서 2분의 파이를 뺀 값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뺀 값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이제 얘를 다 나누는 거지. 그럼 양쪽 극한이 어때요? 네, 파이예요 둘 다. 그래서 n분의 a는 파인 거죠. 수학적으로는 이 줄이 하나 첨가되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 a를 못 구하니까 이 문제를 못 푼다가 아니라 멀리 가면 그렇겠구나 나는 그렇게 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연구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한 그것만 지나면 그러니까 183번이 꽃잎 두 장인 이유는 그거예요. 처음에 문제 해석을 못했어요. 거기 써있긴 하지만 잘 그려줬죠. 그 옆에 있는 184번이나 185번은 진짜 다 수열의 문제인데 하나만 해볼게요. 수열의 문제인데 옛날에는 수열 문제가 찾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3분의 이상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자기가 어색하게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3등분 나오기도 힘들어요. 문제 난이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동안에 정말 최대한 감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저 멀리 가면 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때 AN 구할 수 없어요. 이것은 탄젠트 함수에다가 AN을 구할 수 물론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을 배우면 또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탄젠트 AN은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탄젠트 AN은 n이잖아요. 이게 지금 AN을 대입하면 n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AN이 여기 있고 AN을 대입하면 탄젠트 값에다 대입했고 이게 n이고 그러니까 AN을 대입하면 n이지.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극한에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84번을 보면 이제 역시 길게 나와 있지만 같이 읽어주는 걸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y는 4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먼저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기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중간에 지치면 안 돼요. 자, 쭉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4x이죠. 그 다음에 저거 2x인가 봐요. 여기에 2x라는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로그 4의 x가 있어요. 근데 로그 4의 x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로그 4의 x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어떤 관계? 그렇지. y는 x 대칭 관계지. 이것도 이제 수원의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구조죠.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거기는 그려져 있지 않죠. 그려져 있지 않지만 자기 머릿속에 대충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리는 거죠. 네. 4x지. 4x지. 잘못 썼네. 그래서 됐고 이거의 대칭이니까 뭐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칭이다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따져가자. 가번. A1은 A, 4의 A승이다. 저기 그림 A1이 있죠? A1이 뭐 한 이 정도 있나 봐요. A1이 있나 봐요. 이게 A1. A, 4의 A승. 써 있어요. A2를 찾고 싶은데 거기 보니까 B1으로 가네요. 그 그림을 보니까 그 위에 줄 보면 1, 2, 3, 4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이 그 그림 설명이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면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 그림이 다 정보를 준 거야. 그러니까 가번을 읽어보면 첫 번째 A1을 그러니까 나번의 1번을 보면 AN이라고 써 있는데 그 N 대신에 2를 대입한 상태에서 읽어나간다 이 뜻이야. 자, A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바로 A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2X하고 만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는 점이 P1이다 이렇게. P1이다 이렇게. 됐죠? 또 두 번째 P1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점이 B1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그림에 따라가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1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쭉 가면 여기 만나고 다시 또 올라가서 A2다. 이게 A2다. A2 도착하기 참 어렵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A2에서는 또 똑같이 이렇게 빙글 도는 거겠죠. 이 작업인 거죠. 이해는 되죠? 여기까지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박스 바로 밑에 AN의 X좌표를 XN이라 하자라고 써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옛날에 나오는 이제 정화식 구조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날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르게 나오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가냐면 점을 하나씩 이제 추적해 가는 거지. 자 옆으로 쭉 간다는 것은 무슨 좌표가 똑같은 거냐면
y좌표가 똑같은 거죠. 그러면 x좌표가 뭐가 되냐면 여기 x좌표가 뭐가 되냐면 y좌표가 4에 있으면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x좌표가 쭉 내려와서 여기 있으니까 x좌표가 2분의 1 4의 a승인데 그러니까 로그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로그 4의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로그 4의 a승은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수원이 정리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적분은 수원과 수투가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빠르게 정리되는 거고 수원 수투가 잘 안 돼 있으면 계속 문제를 풀 때 걸려.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할 때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하고 그런 거 하게 되잖아. 방학간에 그걸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지. 자, 계산력은 어차피 지금은 좀 뭐 느리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하고 나면 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지수로그도 같이 따라가면 되겠죠. 살짝 생각나는 것을 좀 정리하는 거야. 그럼 계산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4에 x좌표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그런데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니까 나는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래서 이 뒤에가 a가 나온 거고 a가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여기는 4가 2의 제곱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다 이 뜻이야. 그리고 자기가 뭐 안 되고 그러면 부분마다 질문하세요.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은 뭐냐면 y좌표가 똑같아요. y좌표가 똑같아요. 그럼 x좌표는 뭐가 되냐면 y좌표가 있으면 x좌표를 구할 때 2분의 1을 하는 거야. 여기가 2분의 1을 하는 거야. 2분의 1에 2분의 그냥 우선 쓸게요. a 마이너스 2분의 1 y좌표는 a 마이너스 2분의 1 우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야 a2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 볼까요? AN의 x좌표가 xn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1은 뭐야? a가 됩니다. x1은 이 녀석의 x좌표니까. x2의 x좌표는 뭐냐면 a2의 x좌표는 누구냐면 결국에 얘하고 똑같겠죠. 여기 똑같은 거 x좌표. 이 녀석이에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이렇게 돼요. 맞죠? 네. 자, 이거 보고 xn이 어떻게 하는지 알면 좋겠는데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나도 몰라요. 이게 옛날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게 내가 너네들한테 주고 싶은 전부야. 그 뒤에 부분은 따로 할게요. 자, 봐요. 그 뒤에 부분 여러분 교육과정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자, 이 점을 A라고 놓지 말고 N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야. N. 그러면 뭐가 되냐면 XN이 되는 거야. XN. X좌표가 XN이라고 했으니까 AN의 X좌표가 XN이다 라고 써있잖아. 박스 밑에. 맞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4의 XN 이렇게 써지겠지. 그러니까 소문자 A 대신에 뭘 쓴 거야? XN 쓴 거야. 이 소문자 X가 A가 그러면 XN 플러스 1은 2분의 1에 XN에 2분의 1에 뭐? 아니 그대로 숫자인데 이렇게 써지지 않아? 4분의 그냥 써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또 빙글 돌아야 하나? 여기 2분의 1 숫자가 생겼었잖아 원래. 여기 XN이고 쭉 가고
옛날에 이렇게 풀었어요. 옛날에 풀이하는 방식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문제는 여기 실었지만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배운 걸로 충분합니다. 이거 푸는 방법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푸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보통 풀이는 그렇게 해놓지 않았는데 이 수열을 나열하다 보면 또 보여요. 이 수열을 나열하면 보여요. A1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X1이 A라고 돼 있죠? 이걸 따라서 한번 쭉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보여요. 그게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점화식이라는 건데 이건 지금 없어졌으니까. 자, 관찰해 볼게요. 자, X1은 이제 여기는 이제 4분의 1로 바꿀게요. 원래 이걸 푸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푸는 공식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자, X1은 A예요. X2는 어떻게 하라고? 2분의 1을 곱하고 빼기 4분의 1을 하라고. 됐죠? X2는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곱하고 빼기 4분의 1을 하라고.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 다시 두 번째는 여기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럼 뭐야? 4분의 1. 근데 4분의 1 대신에 2분의 1 제곱이라고 쓸게. 2분의 1 제곱하고 4분의 2. 2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1에 세제곱을 하고 2분의 1을 곱한다는 게 그 의미야. 여기다 2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저기서는 xn인 거예요. 그렇지. x2니까. 이게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xn 그 다음 항 이거의 그 전항 이렇게 읽어야지. 그게 수열이야. 수열을 보는 법이야. 그 다음에 뒤에 4분의 1을 하는데 그것도 2분의 1의 제곱을 쓸게. 그렇지? 한 줄만 더 써볼까요? 그래서 수열 문제는 보통 네 번째 항까지 구하면 어떤 규칙이 나와요. 자, 또 세 번째 항에다 뭘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그리고 나서 4분의 1을 뺀다. 보이지 않나요? 뭔가? 그러면 n번째 항 어떻게 써지나? 2분의 1에 n-1 a에 2분의 1에 n승부터 어디까지? 2까지 2분의 1의 제곱까지 이런 데 이해되나요? 네, 이거예요. 그러면 xn은 뭔가를 잘못한 건데 왜 음수가 나오지? y좌표가 a-2분의 1 a가 큰 수인가? 잠깐만요. 이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a에 빼기 계속 이렇게 가는구나. 계속 이렇게 가니까 작아지네요. 이렇게. 그죠? 작아지네요. 마지막 질문이 뭐야? 그냥 xn에 극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분리수 한번 해볼까요? 얘 하나는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요. 얘 하나도 0으로 가요. 이 두 개 다 0으로 가. 근데 다 0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대로 한번 더 써볼게요. 이게 또 뭐 이게 안 써도 돼요. 극한이니까. 근데 이건 나는 이제 답을 써야 되니까 풀이로 써야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를 붙고 등비수열. 함수가 몇 개예요? 2부터 시작해서 n까지니까 n-1개예요. 자, 1 공비 더한 첫째 항이 4분의 1이에요. 1 공비 함수. 됐죠? 네, 극한. 자, 극한. 얘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 0. 얘는 어디로 가?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0으로 가죠? 1 빼기 0은 1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이제 너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택하는 면에서는 지금은 안 나와요. 이렇게 이런 건 안 나와요. 지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최근 거 보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선 191번을 먼저 할게요. 191번을 먼저 할게요. 191번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설명은 막 이것저것 길게 나왔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림은 보통 2개나 3개 정도만 봅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림을 많이 보고 막 그러진 않아요. 자, 어떻게 생겼나 볼게요. 첫 번째 줄 60도인 2등분 각의 2등분 선 위에 OC1이 2등분 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당 30도겠죠? 2인 C1을 잡고 그 C1을 중심으로 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린다. 까지는 읽었나요? 다섯 번째 줄 그릴 때까지 읽었나요? 네. 네,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이런 문제들은 뒤에는 반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물론 이제 놀래겠죠. 놀래겠죠. 자, 봅시다. 60도라고 했으니까 대충 한 이 정도면 60도 정도. 이렇게 60도 쭉 있다고 하고, 자, 여기서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 2개만 잘 그리면 이제 성공할 텐데, 가운데. 그러면 하나당 30도인 거죠? 네, 그러면 OC1이 2래요. 여기가 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인 거야. 네, 2. 이게 이제 C1이 된 거지. 그리고 동시에 접하니까 여기도 수직 표시가 필요하고, 여기도 수직 표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자, 첫 번째 원을 그린 거예요. 원은 그림이 반복해서 막 그렸어도 2개밖에, 그거밖에 안 그리는 거야. 자, 그 다음도 이제 읽어볼게요. 그리고 P1, P2라고 Q1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C1을 이제 한 8번째 줄 되나? C1을 지나고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 큰 원, 그 그림처럼 그 원의 중심이 C2라고 하자. 와. C1을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C1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렇게 C1을 지나면서 C1을 지나면서 접한대요. 이렇게 C1을 접하면서 C1을 지나면서 접한대요. 그리고 중심이 이제 있대요. 어디쯤 중심이 있을까? 가운데 있긴 있겠죠. 한 이 정도 있을까요? C2. 여기도 수직 표시를 하고, 또 여기도 수직 표시를 하고,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 합시다. 더 그리면 망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뭘 물어보는지 볼게요. 색칠되어 있죠? 네, 색칠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사각형의 넓이들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사각형 넓이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A2, B 사각형 A2, C2, B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사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인데 이게 사각형이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게 사각형. 이 사각형 부채꼴이 아니라 이 사각형 넓이, 첫 번째 사각형 넓이가 S1이야.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이제 원이 이제 그려진 상태에서 그 점을 지나고 또 이제 중심을 지나고 그렇게 이제 그린 것이 바로 두 번째. 거기는 원으로 보면은 이제 C3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 길이들을 관찰하면 답이 나와요. 길이들을 관찰하면 이런 건 다 달림이잖아요. 모양이. 볼까요? 자, 이게 2면은 여기가 1이라는 건 이해되죠? 네,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1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점을 지났는데 동시에 접하면서 얘를 지난다고 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중심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지금 새로운 반지름 R2라고 하면 여기가 R2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R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가 되냐면 2R2가 되죠. 1대2. 아, 멀티가 이런. 그렇죠. 그러면 R2가 2라는 걸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같으니까. 이해돼? 자, 여기가 30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R2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R2라고요. 그러니까 2R2 자리가 지금 2하고 R2로 되어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이 점을 지나고 또 좁혀야잖아요. 그죠? 이 점을 지나고 또 좁혀야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림에서 나와 있는 점을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R3가 그려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R3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오, 그렇죠. 2R3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점까지 거리가 돼요. 네. 그런데 이게 2였고 얘가 2여서 여기가 4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시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반지름은 두 번째 반지름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첫 번째는 1이었고 두 번째는 2였고 세 번째는 4고 그 다음 8이고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사각형 넓이를 구할 것 같은데 이 사각형 넓이를 이제 구하는 게 우리의 결론이 되죠. 네. 자, 사각형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여기 반지름 얼마? 2. 여기 반지름 얼마? 1. 여기 반지름 얼마? 2. 여기도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1, 2, 2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었던 거야. 맞지? 그것이 두 개 있는 거야. 그 다음도 한번 볼까? 여러분 그 다음 반지름이 아니 그 변 길이를 한번 불러봐요. 4. 예, 2, 4, 4 이렇게 돼 있어요. 닮았어 안 닮았어? 여기는 1, 2, 2. 그 다음은 2, 4, 4 이러잖아. 그러니까 닮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넓이 b는 몇 대 몇이냐면 닮은 b의 제곱의 b. 첫 번째 녀석은 1, 2, 2. 그러니까 이게 그 봐야 되는 것은 이거거든요. 1, 2, 2. 그러니까 두 개만 쓰면 돼요. 두 개만. 그리고 그걸 구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은 2, 4, 4. 닮은 비가 어떻게 된다고? 1대2. 넓이 비가 어떻게 된다고? 1대4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넓이의 4배가 얘가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넓이만 그러니까 구하면 되는 거지. 첫 번째 넓이 구해볼까요? 이등변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수직 내리겠죠? 네. 이것도 이게 더 좋을 텐데. 그래, 이거 맞아. 나 같으면 이걸 했을 텐데. 여기 2분의 1이겠죠? 그럼 높이는 얼마냐면 4 빼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10인가 봐요. 그냥 저거랑 같네. 그렇죠? 이거 구한다면 4분의 1 하면 되지. 루트 15죠?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넓이는, n 번째 바로 할까요? 첫 번째 넓이는 여기 넓이에 4분의 1. 근데 여기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루트 15. 그래서 4분의 1 하면 루트 15. 공비가 얼마였어? 4였죠. 네. n-1 이게 S1, S2, S3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SN 기호를 썼기 때문에 여기 SN을 쓰면 안 되겠다. 거기 SN 기호를 써가지고 이걸 그냥 A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SN은 뭐예요?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첫째 함수가 n개 이렇게 되죠. 됐죠? 근데 분모에 뭐가 있나? 4n 더하기 3.
그러면 3n을 볼 필요 없고 4n만 보면 되죠? 4n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이만큼이 답이겠네요. 그죠? 4n승의 개수가 이거니까 12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겠네요. 12분의 루트 15 아니네? 뭐가 다른 거야, 뭐가? 아, 2배를 해야죠? 이거 2개씩 있었잖아. 위아래 2개씩. 아 이거 한 개만. 한 개만 했잖아. 그리고 이것은 루트 15 맞죠? 아, 이렇게 계산 틀리면 안 되는데. 1대 2니까 4 맞고 4분의 1 했고, 그 다음에 합도 n번째 얻은 도형에서 SN이라고 했고, 뭘로 친 걸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걸 다 더해버렸네요. 문제 읽어봐요. n번째 얻은 도형이에요. 아, 정말. 이건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이건 세 번째. 이건데 n번째 얻은 도형. n번째까지 그려진 걸 다 더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 번째 도형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네요, 이거. 아, 정말. 이게 n번째 얻은 도형이에요. 아 다 더한 게 아니라 n 어, 번째 더한 게 하나만 구하라. n번째에서 첫 번째 얻은 도형, 두 번째 얻은 도형. 국어가 어렵네요. 네, 이거예요. 8분의 루트 15예요. 그래서 와, 엽기적이네.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8분의 루트 15의 4의 n승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4의 n승과 3의 n승이 있으니까 극한값은 8분의 루트 15라고 해야겠죠? 아, 참. n번째 얻은 도형. n번째까지 얻은 도형 그런 게 아니라, 아, 정말. 거기 그 여러분 그 88페이지 한번 볼래요? 그 보통 보면 그대로 그 뒷부 제일 뒤에를 보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그 더하는 것까지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멈춘 거죠. 이해는 되죠? 네.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그 글을 접근하는 것까지만 보면 되는 거고요. 이 구조는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을 만났다, 이런 걸 만났다, 그러면 이걸 써내가면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나오거나 수능에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만약에 이렇게 써졌다면 이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는 있어요.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들 계산해서 8분의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대로 나열해서 써야 돼요. 이게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거. 두 번째, 이 문제 형태는 왜 이렇게 글이 기냐? 설명해야 되니까 자세하게. 그래서 긴 거지.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은 일반적으로 아니에요. 이 문제로 해가지고 뭐 난이도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보면 뒤에 이제 급수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이 도형을 말했는데 다 닮음이에요. 거의 99%는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두 개만 잘 구하면 되고 넓이를 구해서 뭐 닮음비와 넓이비 제곱의 비만 조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자, 우선 여러분은 45페이지까지를 오늘 어디서부터 했냐면 31페이지, 30페이지부터 했구나. 30에서 45페이지까지 그것을 정리해오고 다음 시간에는
합격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한 번만 문제를 낼 거고 안 한 것은 질문을 하면 따로 할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일찍 와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학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일찍 와서 다음 주 원래 수원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3시쯤 오면 되나? 3시쯤 와서 하다가 저녁 먹고 한 5시 몇 분 좀 나가서 저녁 먹고 3시 너무 빨라? 아니 그래요? 아니 빠르죠. 느리지 않아? 느리진 않아? 너무 느리진 않아. 너무 빠르면 이게 너무 느려도 얘기하고 일찍 와서 해도 돼요.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3호로 와야 된다. 203호. 여기가 203호거든. 여기요? 여기는 204호고. 진석이는 잘 얻어서 와. 어쨌든 풀기만 하면 돼요. 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주는 것은 그냥 특별한 그냥 뭐 같이 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다음 주엔 2명이세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그 여학생 3명 다 올 거예요. 원래 여기 7명인데 진석이 나가니까 6명. 한 해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좀 안 오고 다른 해는 수업이 다른 학원 수업하고 좀 겹쳐져가지고 그거 조정한다고 이번 주까지는 안 되고 다음 주부터 와요. 걔네는 유튜브 보고 중간에 보충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